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이전에 하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머신러닝 콘텐츠를 이것저것 했었는데 머신러닝의 동작을 실제 사람의 행동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때 드는 생각은 한번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휴먼 러닝이 머신 러닝이라면 폴백 로직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슬라이드 쇼 방식으로 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기 슬라이드 사용법에 따라서 한번 전체 화면을 전환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 전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해당 슬라이드로 이동하니까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또 앞뒤 슬라이드로 다음 슬라이드나 이전 슬라이드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휴먼 러닝이 머신 러닝이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선 머신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머신 러닝이 제가 앞서 머신 러닝 맛보기 1편에서 거기서 정의를 내리기로는 머신러닝은 데이터 기반 모델링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패턴 혹은 로직을 모델로 만드는 거죠. 모델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게 실제 사건이나 현상에 무언가를 근접하도록 가능한 축약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사람의 사고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 하면서 간단하고 요약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요약이나 축약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잘려져 나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세부 사항이 잘려져 나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는 부분이 있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겠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 항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폴백 로직이고요. 그래서 폴백 로직이라고 써놨죠. 폴백이라는 뜻이 이제 통상 쓰이는 바가 만약의 사태, 그러니까 응급 사태에 대비한 다음 플랜, 대응책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폴백 로직을 정의를 하면 처리 불가능한 상황이 있고 내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한 거죠. 이거를 여기서 폴백 로직이라고 말한다. 처리 불가능한 상황이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다. 라는 거예요. 처리 불가능한 상황을 예로 좀 들어보자면 풀 수가 없는 뭐 수학 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거나 감정적으로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었다든가 뭔가 사회나 주변인들의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봤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대응 논리를 우리가 마련을 하는데 그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주요 원천이 이제 외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외부의 조언을 받는다든가 혹은 권위자에게 상담을 한다든가 혹은 뭔가 책을 찾아봐서 뭔가 그 해당하는 논리를 습득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관습대로 처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폴백 로직이라는 게 실제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입력이 있고 모델이 있어야 돼요. 입력이랑 모델을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표현하겠다는 거고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복잡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죠. 전문 분야에 해당할 수도 있고, 비전문 분야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띈다라는 거고, 이거를 좀 간단하게 도식화한 거예요. 왼쪽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모델도 요약을 해서 표현해 놨는데
앞에서 말한 입력을 바꿔요. 이렇게. 그다음에 출력으로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입력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죠. 그대로. 근데 이 모델을 좀 더 상세하게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력을 받고 입력을 받아서 해석을 하는 모델이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평가가 되면 여기서 이제 삼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소비 모델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소비 모델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삼키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없는 소화 불가능한 것들은 이제 내뱉는 거죠. 입력으로 받은 것들을 그대로 내뱉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할 만한 거는 소비 모델에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삼킬 수 있는 것과 삼킬 수 없는 것,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과 소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 몇 가지 혹은 최소 몇 가지 처리할 수 있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로 든 소비 모델은 파란색 문제에 대해서는 8차원까지 소비를 할 수 있고, 노란색 사건에 대해서는 6차원까지 소비할 수 있고, 일단 빨강색 사건에 대해서는 비전문 분야니까 4차원까지 소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재료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폴백 동작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고 6차원의 빨강색 사건이 있었다. 7차원의 빨강색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외부 로직의 힘을 빌려서 결과적으로 폴백 로직에서 이걸 처리하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폴백 로직은 당연히 외부 로직이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에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요소로 든 게 뭐 종교, 무속, 권위, 과학, 기술, 뭐 가족이나 지인,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소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제를 좀 들어드리면 운동선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운동 훈련을 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경기 결과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길지, 오늘 어떻게 이길지, 얼마나 이길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고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예로 들면 9차원짜리 파란색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경기 결과 예측과 관련해서. 그때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제 징크스 같은 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운동선수가 뭐 그날의 색깔을 맞춘다든가, 그날의 뭐 아침에는 뭘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관련이 없어 보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경기 결과 예측과 관련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 그걸로 뭐 오케이인 거죠. 그걸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폴백 로직이 동작을 해서 우리의 불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해주고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 과학자가 이제 연구에 매진을 하겠죠.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작업이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과학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은 수준까지 그거를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집안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뭔가 이론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논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인 폴백 동작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앞선 사례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폴백 동작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반전 사례를 든 거고요. 반전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폴백 로직과 메인 로직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광신도 같은 경우가 있죠. 광신도가 있고 이제 교주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교주의 논리가 폴백 로직으로 작동을 하고 광신도가 겪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교주의 논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주의 논리로 뭐 예를 들면 뭐 조상신이 노하셨다든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겠죠. 교주의 논리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논리로 처리를 하는 거죠. 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폴백 로직으로 처리하고 단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메인 로직으로 처리한다라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처리를 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삭제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 사례가 시위자에도 있는데 이제 타국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의 이제 폴백 로직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 현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현재 국내 정세를 해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폴백 로직은 뭐 미국, 뭐 트럼프,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가끔 뭐 일본 국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백 로직이 메인 로직을 앞서는 경우, 그래서 폴백 로직이 메인 로직에 앞서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반전이라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폴백 동작 예시로 들어드린 거고, 다른 또 예시를 들어드리면 부재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백 로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백 로직이 없으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쌓여서 그래서 적체가 돼서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각화한 것처럼 이제 쌓여 있어서 메인 로직의 대기열까지 다 차버린 거죠. 좀 슬픈 예지만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이 여러 가지 사면 초과의 문제에 빠졌다.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있다든가 직장에서 해고의 위기에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닥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도 해결 못 하는데 현재 새로 들어온 또 어려운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들을 소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적체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폴백 로직이 없다면 이제 이런 예가 있고 한 가지 다른 예가 있다면 이제 과소화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이제 과소화라는 표현이 뭐냐면 소화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억지로 삼켜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해석하는 로직에서 결과를 막 중구난방으로 낼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결과를 막 내더라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한 결론이 나겠죠, 스스로.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백신 음모론자가 있는데 의료계 종사자예요. 근데 아무리 의료계 종사자로 해도 백신에 대한 전문성을 실제 백신 연구가를 뛰어넘을 수가 없겠죠. 전문성을 넘어선 문제인 거죠. 백신에 대한.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부적인 해석 모델에서 결과를 이상하게 내는 거죠. 이 알 수 없는 결과 냈지만 그래서 억지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고 그거를 믿게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폴백 로직이 부재할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죠. 앞선 반전의 사례와 다르게.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주도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
그래서 폴백 로직이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최근 들어서 폴백 로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AI, 특히 그 중에 랭귀지 모델이죠. 랭귀지 모델이 무척 폴백 로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서 얘기 드린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이 랭귀지 모델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언어 모델이 랭귀지 모델이 먼저 동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내 메인 로직이 동작하는 경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이 판단을 내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앞서 말한 부재의 경우 설명드리면, 특히 대중에게 설명하는 사람들, 뭐 기술, 공학, 과학 관련 설명하는 사람들한테서 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AI가 우리의 사회를 점령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 것이다. 뭐 등등 뭐 온갖 공포심을 심어넣죠.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AI가 현재 상황으로는 랭귀지 모델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를 자기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석 모델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와도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이 경우가 아까 얘기 드린 백신 음모론자의 폴백 부재 사례랑 비슷하죠.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해석할 수 없다는 거를, 해석의 결과가 무척 부정확하게 나온다는 거를 일종의 거꾸로 반증하고 있는 결과인 거죠. 자신이 해석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모르겠고 이 상황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그렇지만 이런 부재의 상황도 문제고 앞서 얘기 드린 반전의 상황도 문제다. 특히 랭귀지 모델과 관련해서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당면한 생각할 만한 문제인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나의 메인 로직이 먼저 동작하고 그 다음에 폴백 로직은 거기서 나온 부스러기를 처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지속적인 학습을 해서 내 메인 로직의 능력을 향상시켜야겠죠. 그거를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처음 시리즈를 시작하다 보니까 간단한 내용을 되게 잡다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할 내용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